중국에서 사업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편에 이어서 오늘 2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 변비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변비 고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게 변비를 단순히 똥이 안 나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저 며칠 못 가면 불편한 정도, 그리고 배가 더부룩한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 변비는 이게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변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그 경험이 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장은 연동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물럭꾸물럭 하는 이 파도 같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또 수면이 부족이 된다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특히 이제 불규칙한 식사가 반복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대장의 운동성이 아주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아주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변은 장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보통 24시간 안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수분을 아주 흡수하는 것인데요. 변이 하루 더 머무르면 수분이 빠지고 또 이틀 더 머무르면 더 빠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변이 아주 돌덩어리처럼 땅땅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 사전들을 많이 찾아보고 제가 인공지능 화장실을 개발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의 똥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클론 트렌지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장 통과 시간, 이 대장 통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통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은 더 건조해지고 또 배출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힘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압이 증가합니다. 이 복압이 반복적으로 증가하면은 항문 주변에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져서 그게 이제 치질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딱딱한 변이 지나면서 또 이 항문의 점막을 또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문 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다가 쓰러진 사례들로 병원에 실려오는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똥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힘을 줘야 되거든요. 힘을 주니까 얼굴에 막 이렇게 핏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약한 막혀있는 혈관들이 이제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뇌출혈이 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모두 이 변비를 방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변들이 직장 안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이제 분변 매복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층에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더 놀란 사실은 변비가 단순히 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에서는 이 장과 뇌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gut brain ax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축이 결코 장하고 이게 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한 덩어리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따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고 24시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스트레스가 신경계 변화
줘서 장 운동이 감소가 되고 이게 이제 변비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변비를 몸 전체 시스템의 경고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이게 이제 이래서 바뀌게 된 건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 제가 1편 지난 영상에서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저는 약 중국에서 30대 초반서부터 거의 50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교육하고 제가 중국어도 그때는 안 돼. 지금은 중국어를 꽤 합니다. 근데 그때는 중국어가 전혀 처음에는 안 되고 그래갖고 음식도 안 맞고 뭐 기술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람 중에 이 중국 사람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름이 천시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기술을 이전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회사를 차리더니 뉴욕 전시회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저기 앞에서 우리 상표를 똑같이 찍어가지고 반값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아니 너희들 상표가 제가 뭐 이를테면 $35다 이렇게 형정을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가면은 야 $17야 너희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 친구 대리인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수를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왜 졌느냐? 상표 등록을 제가 중국에 그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기술 배워갔던 사람이 또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중국 사람이 제 걸 꼭 똑같이 복제해 가지고 가서 반값에 팔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들이 진짜고 원래인 저를 보고 가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때 그 받았던 그 스트레스는 뭐 이렇게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냥 살기가 정말 생길 정도로 굉장히 정말 아픈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사업이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또 신뢰도 잃고 그리고 제 몸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이 이제 바로 화장실인데요.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처음에는 이게 음식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물도 마셔보고 뭐 채소도 많이 먹어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 몸 안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걸까? 저는 개발자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학 논문도 보고 소화기 계통의 다이제스티브 이런 저널도 많이 찾아보고 신경계 자료도 많이 보고 그리고 발견한 게 이제 바로 장뇌 축이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장 문제가 아니구나. 스트레스구나.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뇌를 바꾸고 또 뇌가 신경계를 바꾸고 신경계가 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꾼 습관, 그게 어느 날 저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내리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리기 전에 3초 동안 1편에서 제가 중국인 의사 선생님한테 습관을 배웠던 그 3초만 뚫어지게 내 똥을 보고 물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습관을 들이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누구나 알 수가 있죠. 내가 변비였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보기가 힘들어지면 변비가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보지는 않죠. 근데 꼭 보라는 거죠. 내 눈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변비인 줄을 느끼는 거 하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내 시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전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초 이상 바라보는 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도 뇌가 그걸 다시 기억을 하게 해서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사가 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설사했는지를 사람은 이제 똥이 더럽고 뭐 냄새나고 또 혐오스럽고 그래서 이제 보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라는 거죠. 자기 똥인데. 근데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 몸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됐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변비가 있네 정도였는데 원래는. 근데 오늘은 좀 딱딱하래. 이렇게 좀 바뀌게 되고요. 어제보다 더 심하네. 이번 주는 계속 안 좋네. 그 뇌가 이렇게 기억을 더 시스템마이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눈으로 확인한 정보를 훨씬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것 같다와 딱딱한 변을 직접 본다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는 뇌를 자극을 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뇌는 중요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고 또 물도 더 자주 마시게 되고 식습관도 바뀌게 되고 또 걷기 시작을 하게 되고 수면을 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낫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시작은 물 내리기 전 3초 이상 내 똥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검사가 아니라 관찰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변비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제 변을 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오늘의 AI 토일렛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화장실은 이게 단순한 배설 공간이 아니고 인간의 건강 데이터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AI 그 화장실을 소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